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 파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인데요.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하기 앞서서 오늘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모양이죠? 예, 네, 통과됩니다. 예. 통과됩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뜯어보니까 굉장히 예. 문제의 소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국회 들어와서 법들을 쭉 봤는데요. 100%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좀 특별법도 있어가지고. 예. 제가 위원이라고 반대 토론을 했고, 예. 근데 이제 크게 시대 정신에 맞냐, 예. 취지에 맞냐. 예. 김영란법의 핵심은 일종의 의식혁명이죠, 우리나라. 물론 국민들의. 그렇죠. 예, 근데 큰 취지에서 맞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이제 국회가 좋은 게 그 시행을 해보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도 1년 6개월 경과 기간을 뒀고 이제 예. 그 이유는 좀 경과 기간이 길죠. 그렇죠.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자 하는 게 있고. 일단 통과시키고 많은 논의를 한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미뤘다가는 예.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예. 지금 반대 여론도 막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온 국민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우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침 소리에서 금기를 깨는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 실제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게 여당의 일반적인 기류하고 좀 다르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국정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치 개입 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예. 있고, 이 때문에 사실 통일 대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예. 더 많은 역할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 이게 모두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예. 때문에 정치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이 먼저 알아서 다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대박을 위한 정말 전위 조직으로 국정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을 국민 통합의 어떤 전환적인 계기,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인데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 정파의 대통령으로밖에 인정 안 하고 계속 격화시키고 정통성 문제 삼고 예. 이거 대통령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없는 사실 다 끌어다녀가지고 해왔잖아요. 감옥 보내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여당이 먼저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참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여당 쪽 사람들을. 예.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고 국가의 대표거든요. 예. 대통령이 조작된 내용으로 공격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체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일체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없어요. 예. 때문에 여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왜곡된 이런 걸로 이제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풀어줘야 여야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기가 생긴다는 이런 아무튼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논두렁이에 버렸느냐, 뒷마당에 버렸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은 사실 자체, 이거는 사실이 아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잘못 파악하신 것인데, 제가 예. 노무현 사건 재수사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치 공작,
예. 이게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 또 이인규 중수부장 수사 책임자인데, 그분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근거가 있다고 보고, 예. 국정원이 정치 이 공작 전모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수사가 끝나는데 왜 다시 파헤치느냐. 그럼 뭐 국정원이 정치 공작 하든 말든 그건 뭐 문제 삼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태도 때문에 예. 국정원이 계속 정치 개입 사건에 휘말리고 아하. 국정원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정원이 검찰 수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을 국정원이 주장했다면 알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이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관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예. 댓글 사건도 예. 뭐 선거법 여부는 1심, 2심 판결이 다르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국정원법 위반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해서 안 된다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고리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단절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원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예.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한 채 의혹도 없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진상을 파악하는데 예.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다시 감옥에 가셨는데 이분이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말을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뿐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전 다 털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말만 꺼내놓고 뭐 꼬리 자르기 해서 조용히 있는 이런 태도는 전직 그 검찰 아주 고위 책임자로서 그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자료들을 1차 근거로 삼고 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료를 내놓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은 좀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밝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 그게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예. 이유가 국정원에 자료 제출 강제할 수 있고요. 예. 또 국정원 스스로도 이번에 새로운 원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 신임 원장이 국정원을 살리는 길이 이 정치 개입 고리를 스스로 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스스로도 자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또 법무부가 그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특보가 저는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도 몰랐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이 의원직을 그만둬라 내놔라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이게 이제 상권 분립에 안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권 분립에 안 맞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예. 겸직하고 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권 분립이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래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상권 분립이 되려면은 지금 행정부에 가 있는 예산 편성권 그리고 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회로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장관 가는 것도 안 된다. 뭐 특보 가는 것도 안 됐다.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입법권도 정부의 일부 있고 또 예.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회가 가져야 될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것도 허용이 됐던 것이고 또 청와대하고 협의하는 것도 예. 여태까지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그 대통령 때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무장관, 정무특보, 특임장관 이런 이름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임명했었죠. 과거 정권도. 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법과 행정이 섞여 있었고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예. 압축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에 과감하게 그렇죠. 권한을 몰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때문에 이거 상권 분립해서 정무특보 가지 마라, 어원직 사퇴하라 하려면 이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권 계속 행정부에 줄 거냐, 정부가 입법하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거지. 지금은 아주 소모적인 정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무특보 같은 경우에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에는 일단 구조를 먼저 바꾸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문제 제기부터 하면은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이런 입법 행정직 겸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뭐 그렇게 불출마까지 하라. 이거는 너무 아니 불출마가 아니라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 그만두라는 거죠. 예. 금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아무튼 야당답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 중동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물론 저도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법 행정이 막 뒤섞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한명수 전 총리도 의원직을 가진 상태에서 총리를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정무특보, 정무장관 이런 것도 과거 정권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는 동일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 구조 다 좋은데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올 출마하시고 싶은 장관, 특보분들은 아니 올 말에 이제 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국정의 연속성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 직전에 청문회를 하게 돼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번에 다음 주에 청문회 하거든요. 예. 그분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단지 이 경력 관리, 개인적인 경력 관리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비치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자기의 장관직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결의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 말이에요.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사고지구당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커진 경우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당협위원장을 부실 당협이라고 규정을 하고 바꿔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천 제도도 오픈 프라이머리니 다 이렇게 상향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우리의 상품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것은 일단 당 지도부에 어느 정도 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의 색깔을 내는데 당협위원장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당 색깔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도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당이 무엇이냐, 정당이. 이런 정당 고유의 색깔 이런 걸 내는 것이 점점 봉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당 지도부도 너무 이게 무리하게 바꾼다든지
최선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당 지도부는 객관적으로 뽑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다른 그 객관적이라는 최고위원들도- 게 계파 문제도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잡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과거에 보면 공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김문수 위원장 예. 시절에 그 전략 공천 해가지고 지금 좋은 사람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전략 공천의 의의도 충분히 그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탑다운이랑 바텀업이 서로 음.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탁자를 내리치고 완전히 한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